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오픈 영상으로 이제 경감부죠. 경찰 간부 후보생 그 합격 사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이분은 이게 합격 사례로 소개할 만한 어떤 특이점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심층 면접 5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준이 제가 항상 말하는 5손가락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동안 이 심층 면접 분야에서는 1세대잖아요. 국내 1세대인데 제가 그동안 코칭했던 분들 이제 직렬, 직종 막론하고 통합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이 공무원하고 경찰 분야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특목대입 분야에서 선생님들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금융공기업이랑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그 다음에 국내 연구소 잡 인터뷰도 코칭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국내 1세대잖아요. 이게 이 심층 면접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 게 별로 얼마 안 돼요. 이게 국내에서. 제가 이제 1세대인데, 그때 지금 이쪽 분야 넘어오기 10년 전에 넘어오기 전에는 채용 프로세스 개발하고, 그 다음에 특목대입 분야에 이제 진로 이제 입학 사정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관리하는 선생님들 코칭하고, 학생들도 코칭했고 물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공기업,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연구소 이런데 이제 취업 준비하신 분들 코칭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뭐 학벌이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학벌이 안 좋아도 이쪽 심층 면접 분야에서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심층 면접은 심층 면접 시험이에요. 시험의 특징은 정성평가 시험이고, 두 번째 정량평가 시험이 아니고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이고,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여러분들 필기 시험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인생의 가치 철학에 대한 시험이랬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험의 출제 형식을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정성평가 시험의 반대가 정량평가 시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객관식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맞고 틀리고 이거. 근데 정성평가 시험은 에세이식으로 글로 적든지 말로 하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힘들고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은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예전에 학력고사 이런 거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번에 국어가 직무 중심의 PSAT와 같은 형태 공직 적성평가 시험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 전에 국어는 솔직히 국어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법적인 부분들을 뭐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지식 자체를 물어봤거든. 공무원 될 사람이 그거 알아서 뭐하게. 국어라는 언어를 잘 활용해서 공문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한국어를 잘 소통해서 직장 내에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역할, 언어 활용 검증형을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 활용 검증형이라는 건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철학에 관한 거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가치 기준점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발 좀 비전문가들한테 코칭을 받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면접 강의를 캠프를 적어도 주관해 봤다는 거는 그래도 그런 대형 학원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슨 카페 같은 데서 내가 면접을 이렇게 뭐 1대1로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뭐 나도 경찰이었다, 아니면 뭐 나도 공무원이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수험생이었는데 그냥 그런 거 경력 다 숨기고
그냥 첨삭 지도해 줄게 이래가지고는 기능직렬 쪽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학교 상담 직원이었다. 그 학교 진로 진학 상담 직원이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피치 뭐 이런.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코칭을 하려면 이 심층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해당 조직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예. 어쨌든 이런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서 제가 말하는 이 다섯 손가락,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1에서 5순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수준이란 건.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냥 가르치니까는 거잖아. 제가 잘 가르치는 거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심층면접은 잘하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또 별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뭐, 그래서 학벌이 다가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이게 이런 능력치가 다 높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점을 잡기에는 그래도 뭐 학벌이라는 요소가 작동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은 기본이고, 뭐, 하버드, 그 다음에 예일, 그 다음에 시카고, 뭐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학들. MIT 있었어요. MIT. 이쪽에 이제 석박사 출신자분들. 예. 국내 최고 대학은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석박사 출신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한테 이제 코칭 받았던 분들 중에 포함해서 이제 1에서 5순위 안에 든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해주는 이 학생은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 한 명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합격 사례 소개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을 왜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경관부 필기시험 준비를 5년간 했어요. 5년간. 필기를 이번에 처음 붙었어. 초시생이야. 초시생인데 이번에 면접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번에. 논스톱으로 바로 합격을 한 거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찰행정학과 중에서는 국내 최고 대학이에요.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경찰대는 논외로 치고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는 국내 최고 대학. 그래서 그쪽 출신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관부 시험을 합격해. 여러분들이 대충 어딘지는 알 거 아니에요. 맞죠? 그쪽 학교에서 과탑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수석 졸업인가? 수석 입학인가? 하여튼 그 과탑, 뭐 성적 우수자, 장학생.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 대학 출신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경관부 시험을 많이 합격하는데, 그쪽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그 학교 내에서 성적이 최우수자였는데 5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거든. 근데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데 이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거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합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댔잖아. 공통적인 요소가 이 뚝심이 있어요. 뚝심. 그러니까 본인이 딱 좀 의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잖아. 그러면 누가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완전 뚝심 있게 밀어붙여요. 이런 분들이 다 최종 합격을 해. 근데 우리 학격생이나 아니면 이제 진로를 변경한 분들 중에 제가 이때까지 진짜 수천 명을 코칭을 했지만 한두 명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번에도 안타깝게 예외가 발생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요. 이분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가르쳐 보면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평균값.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근데 요런 분들은
진로를 좀 더 본인한테 적합하게 바꾸잖아요. 날아가요. 진짜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로 소개해 주시는 분하고 어떻게 보면 대칭점이 있어요. 이분은 왜냐면 지금 제가 예외라고 말한 이분은 필기는 진짜 금방금방 계속 합격했어. 경관부도 2번인가 3번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경관부 준비하면서 순경 공채 시험도 3번인가 4번인가 합격하고, 필기는 금방금방 합격했어요. 근데 심층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 경찰 쪽에. 근데 이제 못하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차고 넘쳐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 분이 이렇게 한두 명은 있어. 10년 기간 동안에 있는데, 근데 제가 제 경험칙상 이분이 좀 더 적합한 진로 분야에 딱 가잖아요. 날아다녀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은 제가 이전부터 로스쿨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추천했거든요. 로스쿨을 이제 추천했는데, 이제 본인이 PSAT가 이제 그 법학 작성 평가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망설였던 거지. 망설였는데, 둘 다 공통 요소는 뚝심이에요. 뚝심.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심이 있어. 하심. 그래서 저 선생님 좀 의심이 많아서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뭔가 느낌이 딱 오면 그냥 그 선생님 말씀 듣고 그냥 꽉 밀어붙여요. 그걸 이제 그 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그릿이라고 막 표현하던데, 뭐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뚝심이에요. 뚝심. 그분이 뭐 실험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뭐 런닝머신을 올려놓고 이제 막 이렇게 달리기를 시켰을 때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뭐 체력이 아무리 낮아도 목표한 양을 완주를 하더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 힘, 이걸 얘기하는데 뭐 뚝심이지, 우리나라 말로. 그릿이라고 얘기해봐야 맞죠? 그 다음에 하심,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딱 내가 배우고자 하면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에서 5순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학벌이 어마무시하잖아. 맞잖아요. 국내 최고 대학은 기본값에다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최고 대학을 이제 뭐 석박사까지 하신 분들인데, 물론 학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분들 가르쳐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진짜 하심으로 배워요. 진짜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시카고대 박사학위 이제 졸업 앞둔 분이었는데, 국내 최고 대학을 나왔고, 배울 때 나이도 많았어. 나이도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야. 이분들은 대부분 박사학위까지 하면 나이가 많잖아. 근데 배울 때 정말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배워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본인들만의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저야 뭐 좁고 깊게 아는 거지, 이제 선생님처럼 넓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체 숲을 보는 거는 못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선생님 이제 추천을 받았다,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래요. 하심으로 배운다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국내 최고 경찰행정학과 나왔으니까 그 대학의 교수님들도 대단한 분들일 거 아니야. 근데 배울 때 너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배워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은 질문을 해. 질문. 제가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래 하거든. 근데 하심이 없고 뚝심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수시로 계속 나는 막 이거 때문에 그냥 포기할까 봐요, 이런 식으로 막 앓는 소리 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면은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활동한 게 지금 벌써 몇십 년째야. 맞잖아. 그리고 제가 뭐 타이틀을 올려놨다시피 그런 큰 교육기업에서 그런 캠프를 운영하고 총괄할 때는 거기 기업 그 오너나 뭐 운영진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울 때 하심이 없어요. 막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어설픈 거 얘기하면서 자기 거 어설프게 막 얘기해.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코칭 받으면서 박살이 나잖아.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고 저거도 저는 전부 다 근거를 말씀드리잖아. 그럼 맞거든, 말이. 맞으니까 괜히 무안하니까 선생님 말투 꼬투리 잡고 선생님 태도 꼬투리 잡고 막 왜 그런 식으로 뭐 고압적이냐 뭐 이러고, 뭐 내용이 이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교만함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걸 못 받아들이고는 선생님이 말하는 말투 꼬투리 잡고 그럼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수업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잖아. 제가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들,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엄청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거든.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야? 아니잖아.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본인들 기분까지 맞춰줘 가면서 막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사근사근 해야 되냐고. 미성년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이제 배워가는 상태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이런 지금 분들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 이게 다 넘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경찰 쪽 인재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이번에 느꼈는지 진로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주는 쪽으로 한번 바꿨는데,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은 뭘 해도 잘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반백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다 그래, 다. 이런 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우고자 한다면 정말 하심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뚝심 있게 끝까지 가야 돼. 프로그램 끝까지 이수를 해봐야 돼요. 금전적으로 만약에 부담이 되면 당연히 5단계까지 못 할 수 있지. 그러면은 마무리할 때 막 3단계에서 마무리를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경제적 상황 때문에 선생님 5단계까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인데 3단계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다 설명해 줘.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흐지부지 끝내고는 또 여기저기 거 막 짜집기 하다가 이제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코칭 하다가 너무 아깝다. 전 로스쿨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게 1단계에서 그런 분들이 토출되기도 하고 3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해야지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의 잠재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에서. 예. 그래서 뭔 얘기하다 예외는 있더라.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러한 수준에서 제가 1에서 5순위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경찰 순경 공채 한 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기생, 지금 대구에서 경찰로 활동 중인데 그 친구는 원래 운동 좋아하는 친구고 자기가 순경 공채 시험을 5년 준비했거든. 자기 말로는 4년 반이라는데 제가 볼 땐 그건 5년인데 자기가 스스로 바본 줄 알았대. 필기시험 너무 오래 준비하니까 순경 공채 시험을. 이분도 경관부 시험인데 사실은 본인 그 학교 출신 생각하면 그 전에 붙어야 되는데 5년이나 걸린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처음 날에 코칭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수험 적합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필기시험, 이건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필기시험은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야. 만약에 이분이 PSAT나 법학적성평가 시험 같은 걸 준비했다면 아마 기간이 엄청 단축되게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관부 필기시험 객관식도 그렇고 뭐 주관식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이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문해력이 엄청 높더라고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신에 이제 1에서 5단계 근데 이 인성 파트 부분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최고 수준. 그래서 1에서 5순위 안에서도 거의 한 2, 3순위 정도 안에 들 정도로까지 높았고 근데 요 3단계 헌법하고 법철학 부분은 이제 그냥 완전 최상위 레벨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위권 레벨. 그 다음에 4단계가 높았어요. 이제 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높아요. 이분이 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동안 이때까지 코칭했던 분들 직종 직렬을 막론하고 5손가락 안에 들어간 건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가 높아서 그러냐면 메타모내력이 아주 높아서 그래요. 메타모내력이. 인성 파트 부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의 단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렇지만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디지만 노력하려고 해요. 이게 메타모내력이 높으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정무적 감각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관료제 집단 안에서는 이 정무적 감각이 중요해요. 이 간부진 이상급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체로 치면 사내 정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사를 잘했어. 잘했는데 지금 이게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구현은 하면서 지휘부에서 원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냐. 정의 구현은 하지만 지휘부에서 원하는 형태와 조율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 철학의 중심축을 이제 잃지 않는 명예롭고 이제 그러한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서로 윈윈 되는 방향성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정무적 감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무적 감각인데, 요게 좀 수치가 높았어요. 이게 잠재 수치가.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아는데 쟤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이게 메타모내력이 진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MZ세대가 이 세대 간 환경적 특징적 요소에 의해서 메타모내력이 낮아요. 전에 한 번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대 쪽 출신인데 문해력이 의외로 낮았어요. 이분은 메타모내력이. 예. 의외로. 그러니까 학벌이 좋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 교수님들이 요즘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메타모내력이 너무 낮다고 계속 한탄하는 이유가 왜일 것 같냐고. 요즘이 뭐 대치동에서 사교육 열풍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박학다식하게 많은 걸 다 배우지만 아이들을 둘러싸이는 이 정보 수집 환경이 예전 세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모내력이 높으면 필기에서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메타모내력이 높으면 필기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험 적합성 있게 요령껏 이렇게 안 한 거지. FM대로 내가 볼 땐 이렇게 우직하게 정도로 진행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본인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대신에 이런 분들이 저기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도는 높아요. 또 이런 분들이 아마 가서는 되게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경찰 수뇌부가 돼서 경찰 조직을 좀 민주시민권자를 위해서 아주 건전한 조직체로 거듭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멋지고 건전하지만 그런 조직체가 되길 기대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핵심 요소는 뭐죠? 문해력이 낮으면 모른다. 제가 지금까지 뭘 강조했는지. 그리고는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는다.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한 10분이나 5분 정도로 압축해서 좀 정리해서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데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막 쇼츠 영상, 여러분들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 제가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분들, 그 다음에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제일 첫 번째는 뭐더라? 뚝심. 이게 그냥 자기 고집하고는 달라요.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일관성,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배우고자 할 때는 하심으로 배워요. 하심으로. 그래서 선생님 말이라면 일단은 무조건 따라가.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수파리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불교 용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검도 수련 용어로 활용하거든요. 수라는 건 선생님이 매주는 콩에
사이다가 콜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게 수 단계예요. 수 단계. 예. 근데 파 단계라는 건 이제 수 단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기반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혹시나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제한된 선입견들을 깨트려 나가는 게 파예요. 이건데 이 파를 잘 오해를 하는 게 그 전에 선생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수 단계의 이론을 기반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입으로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깨트려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파 단계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2단계하고 4단계가 파 단계에 해당돼요. 딥러닝으로 유사 속성 분류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경간부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 준비생들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파 단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리라는 거는 수파리를 통해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거를 리 단계라고 불러요. 뭐 검도로 치면은 8단 선생님들, 7, 8단 선생님들. 예. 주짓수로 치면은 레드벨트. 레드벨트. 블랙벨트는 아니고, 블랙벨트는 이제 수 단계에서 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 예. 제가 검도를 20년 했는데, 수 단계에서 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게 9년이고, 도검류를 제대로 정식으로 수련하고 가르친 게 29년, 30년 다 돼 가거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파 단계도 거의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다 수 단계에 있어야 돼요. 수 단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뭐 설명드렸어요? 맨날 강조하는 거, 메타모내력. 메타모내력이 결국은 현직자, 관료제 집단 내에서는 정무적 감각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민간기업체에서는 사내정치 관련된 부분이고 그걸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은 지킬 때 나와 이해관계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해서 같이 가는 윈윈하는 그러한 감각, 이해 감각들 이게 메타모내력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1, 2기 세대들 지금 이제 현직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인 우리 현직자들 1, 2기생들은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러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꽈락을 맞았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은 이거는 기본으로 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처럼 필기시험을 좀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우리 학교 출신자들은 대부분 다 뭐 2, 3년 내에 붙던데 나만 5년 동안 나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훨씬 더 잘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계속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쭈눅이 들었다면 아마 포기했겠죠. 맞죠? 근데 나는 어차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험 적합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난 이렇게 공부해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 라서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로 속도감으로 온 거지. 그래 다른 사람은 그 전에 합격했지만 대신에 이분은 심층면접에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나면 아마 더 날아다닐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는 비슷해요. 오히려 더 역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내가 인고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주짓수 7년 정도 했댔잖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타일 자체가 전체 흐름이나 맥락이 이해 안 되면 되게 못해요. 되게 혼자서 막 이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주짓수 7년이나 했지만 작년까지도 되게 헤맸어요. 그래서 너무 못했어. 우리 관장님이 걱정할 정도로.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전체 이제 이 그림들이 어느 정도 맥락이 막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던 소드 레슬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무술 영역들과 그동안 했던 게 막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모든 데이터가 취합될 때까지 이렇게 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도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통계 데이터를 낸 게 이 부분이에요. 귀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한 거니까 뭐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수십 년간 기준으로 따지면 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우친 부분이 공통 요소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는 집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정적이에요. 부모님의 학벌이 높다 낮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가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한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이 자녀들이 되게 이제 지능지수도 높고 자존감도 높고 잘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현직자분들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 놓는 우리 현직자분들은 이제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에 있는 시간만큼은 가족들을 위해서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상입니다.